안녕하세요. 일치성형외과 원장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마녀턱 입안절개 수술과 관련된 핵심 논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지루한 주제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제목으로 된 일종의 시리즈물입니다. 저자는 닥터 자이드라고 뉴욕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님으로 안면윤곽 수술 등과 관련해서 교과서도 집필하신 매우 유명하신 분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논문 1편의 출판 연도가 1987년이네요. 여러분은 그때 태어나셨을까요? 1편 논문은 마녀턱 발생 원인과 그 교정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멘탈리스라는 턱끝 근육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보통 입술을 꽉 다물거나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이불을 이렇게 쭉 내밀면 턱끝이 쭈글쭈글하게 되는데 이 근육이 멘탈리스입니다. 이 근육의 분포는 앞니부터 송곳니까지 분포되어 있고, 수직으로는 시작이 치아 뿌리 부분에 잇몸과 입술 사이 고랑이 있잖아요. 바로 밑에서 시작됩니다. 즉 정상적으로는 상당히 높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턱끝 주변에서 아랫입술이 처지지 않게 올려주는 근육은 멘탈리스가 유일한데요. 그런데 턱끝 T절골 등 잇몸을 절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근육을 절단하게 돼서 다시 아무는 과정에서 이 근육이 처져서 아물거나 느슨하게 아물어서 늘어나게 되면 턱이 처져서 길어 보이고, 아니면 입술이 안 다물어지거나 억지로 담으려고 항상 턱끝에 힘을 주게 되면서 이 발음처럼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넓게 웃는 경우 턱끝이 아래로만 처지거나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턱끝뼈를 삭제하거나 뒤로 미는 셋백하는 수술을 하면 뼈 볼륨이 과도하게 줄어드는데 턱끝 살의 볼륨은 그대로여서 불균형이 심해져서 당연히 처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멘탈리스 리핑이라는 일종의 근육 재배치술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닥터 자이드는 근육 재배치술은 잇몸뼈에 구멍을 뚫어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보시는 그림상에는 아랫니 사이에 구멍을 한 3개 정도 뚫어서 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뼈에 구멍을 내어 고정하는 위치는 가능하면 잇몸뼈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게 좋고, 당겨오는 근육은 추후에 중력 때문에 재발 가능성을 대비해서 최대한 턱끝 중앙보다는 아래쪽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는 걸 보면 경험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닥터 자이드의 수술 방법이 제가 고안한 투명 근육 재배치술과 큰 틀에서는 유사점이 많은데요. 마녀턱 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멘탈리스 근육이 시작하는 부위가 처지거나 근육 자체가 느슨하게 부착된 경우에는 근육을 원래 위치로 복원한다는 개념이 유사합니다. 구체적인 고정법은 차이가 있는데, 닥터 자이드는 뼈에 구멍을 3군데 정도 뚫어서 고정하고, 저는 대개는 뼈에 직접 고정하진 않고 골막 등에 20번 이상 고정하는 투명 근육 재배치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뼈에 직접 고정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높지 않는가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재발률은 5% 미만이었습니다. 저도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수술 방법이 변화하였는데요. 최근에는 환자분의 마녀턱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눠서 기본적인 경우는 투명 근육 재배치술을 적용하고, 심한 경우는 뼈 터널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턱 밑 절개를 통해 남는 조직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2편인데요. 1987년 논문 이후에 10년이 지난 뒤에 닥터 자이드가 앞선 논문의 이제 팔로업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1편을 써가지고 다른 의사들이 이 문제를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잘 치료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결과가 안 좋은 건지 본인 클리닉에만 마녀턱을 비롯한 턱끝 문제 있는 환자로 넘쳐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멘탈리스 근육과 아랫입술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근육 처짐을 교정하지 않고 단순히 턱 및 절개만을 통한 처짐 교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10년 동안 125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셨는데, 이분도 역시나 중력에 의해서 처짐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재수술을 한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자이드 선생님이 아마 뼈 터널을 3군데 정도만 뚫기 때문에 이 3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만 고정이 약해져도 재발에 취약해지는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이 스스로 관리에 협조하지 않아 재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자이드는 페이셜 밴드는 보통 한 2-3주 정도 착용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3주 정도 착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이드 선생님의 수술 방법에서 주의점은 턱끝 부위를 넓게, 구체적으로 양옆으로는 넓게 박리하고 턱끝 뼈 끝까지 박리한다고 되어 있고, 뼈 터널은 최대한 위쪽에 고정해서 추후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 과교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뼈 터널 대신에 나사를 박아 수술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력에 의한 재발 가능성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재수술할 경우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처짐 때문에 멘탈리스 근육 자체를 절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근육 자체를 더 손상시켜서 불가역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이 발표된 뒤에 15년이 지난 2002년도 한국에 월드컵이 있었던 그해 닥터 자이드가 마지막 3편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마녀턱뿐만이 아니라 턱 주변부 윤곽 수술이나 보형물 수술, 그리고 마녀턱 수술에 대한 종합판으로 제목에도 본인이 시리즈 3이라고 의도로 쓴 것 같습니다. 자이드는 마지막 이 논문에서 여전히 본인이 이야기한 근육 재배치, 멘탈리스 리핑 프로시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끔 재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이 15년 동안 수술해보니까 본인은 이제는 나사 박는 방법으로 바꿨고 근육을 최대한 올려붙여서 과교정을 했더니 그제야 재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 바꿔서 재발이 안 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고정하는 위치가 멘탈리스 근육을 이 정도 고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당겨서 고정해야 됐다, 이런 언급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볼 터널이나 나사 박는 사이에 큰 차이는 없고 근육의 고정 위치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치성형외과 마녀턱 수술의 강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술을 처음 시도할 때만 해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고민해서 시도해 봤던 거라서 부끄럽지만 제가 세계 최초로 처음 개발하지 않았는가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1980년대부터 닥터 함라나 닥터 자이드 등 저명한 미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비슷한 시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존에 발표된 해외 의사들이 마녀턱 수술 방법을 보다 발전시키고 수정해서 보다 쉽게 수술이 가능하고 재발이 적게끔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양하게 경험이 쌓이면서 환자분마다 마녀턱 양상이 다양하고 심한 정도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최근에는 환자분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여러 가지 수술법을 다르게 적용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재발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녀턱이 어떤 증상인지, 본인이 마녀턱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딜 가서 문의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수술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치성형외과 원장 문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